링크 시스템의 단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장마다 5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그 5개의 단어를 활용하는 문장들이 나와 있죠. 5개씩. 자, 오늘은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5번에 걸친 5일차 분에 걸친 해석의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하지만 중학교 땐 거의 나오지 않을 거고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면은 아주 많이 보게 될 단어예요. 사실 한국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해요. 중학교 때 안 나오던 단어가 고등학교 때 가면 갑자기 나온다거나, 뭐 중학교 때는 A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B라는 뜻으로 주로 쓰인다거나, 하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어휘력을 빨리 넓히는 것, 어휘력을 빨리 갖추는 것이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편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이고요. The crew had to abandon 그랬어요. had to라는 건 이제 have to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have to, must와 같은 거니까 abandon까지 같이 오는 거고요. The sinking ship 이렇게 돼서 삼형식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자, 여러분들 삼형식 문장이라는 건 S는 O를 부의한다라고 해석한다는 거 다 배웠을 거예요. 따라서 The crew had to abandon the sinking ship 그러면 그 선원은 크루는 선원이에요. 선원은 sinking ship 가라앉는 배를 버려야 했다라는 거죠. 됐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able이에요. able. able이라는 단어는 뭐뭐 할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이게 뭐뭐 할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니까 얘는 비동사와 합쳐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형용사 앞에 비동사가 놓임으로써 동사처럼 돼버린다 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be able to가 이제 can과 동의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able이 형용사니까 여기까지로 할 수 있다 만들고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행동을 이렇게 설명해주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문장 분석을 이렇게 하면 될 테고요. 이 진리는 부사니까 괄호 쳐주면 되겠죠. 자, S는 O를 부여한다니까 그녀는 복잡한 수학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쉽게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aboard. 보드가 판때기잖아. 판때기 위에 올라탄다라는 뜻이고요. 판때기 위에 올라탄다는 건 결국 탑승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어딘가에 올라타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영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 타는 거, 배 타는 거랑 마차 타는 거예요. 알겠죠? 배 타는 거와 같은 개념을 쓰는 건 전부 다 보드, 널판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배라는 게 사실 바다에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널판지잖아. 그치? 그 위에 올라타는 거잖아. 그런 개념이라서 같은 개념, 버스, 그 다음에 비행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박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공통점은 뭐죠? 서서 탈 수 있다. 알겠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마차. 비교적 상대적으로 마차라는 녀석은 앉아서 타는 거지, 그지? 앉아서 타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승용차에 적용되죠. 택시나 승용차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마차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배와 관련된 것들은 탈 때 o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마차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i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을.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aboard는 탑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all passengers must be aboard the train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aboard가 지금 탑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랬지 탑승이란 뜻은 아니야. 알겠죠? 자, 탑승하는이라는 형용사인 거예요. 그러면 앞에 지금 비동사가 있으니까 둘이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겠어? 동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동사처럼 해석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만약에 얘네를 하나의 그냥 동사처럼 우리가 생각해 버린다면 탑승하다라고 해석할 테고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이거 형용사인데 왜 뒤에 뭐 명사가 있고 헷갈려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하는 거야. 형용사인데 형용사 앞에 비동사가 있네? 그럼 얘네가 동사겠네? 그럼 얘네가 동사라 쳐보자. 알겠지?
얘네가 동사라 치면 뒤에 목적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before는 접속사 전치사가 다 되는데 지금은 뒤에 주동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모든 승객들은 기차에 탑승해야 한다. 그것이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abroad 보겠습니다. abroad. She plans to study abroad next year. 이렇게 되죠. abroad는 해외라는 기본 개념을 가진 부사예요. 부사니까 부사로 해석하면 돼요. 해외에서 해외로 뭐 이런 식으로. 그치? 한국어에서 부사가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늘 선생님이 말하듯 국어를 잘해야 영어도 잘한다. 그지? 또 거꾸로 말하면 영어 잘하면 나중에 국어도 잘해. 내가 그랬거든. 자, 볼게요. 그 여자는 플랜 투부정사죠. 그죠?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할 거고 을을 붙일 거예요. 그녀는 공부하는 것을 계획한다. 외국에서 내년에. 됐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 absent. absent는 부재중인 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없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 형용사예요.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썼으니 우리는 얘네를 하나의 동사처럼 봐도 무방하다. 얘가 이제 문법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동사, 보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부재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동사, 보어 엄밀하게 나눠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뭐 입시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고려한다면 그냥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는 부재중이다. From the meeting. 그 회의에 병 때문에. 그치? 아파서 회의에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2일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트에도 역시 5개의 단어가 있고요. 이 단어에 대한 관련된 그런 어떤 문장들이 하나씩 딸려 있습니다. absolute부터 볼게요. absolute 그러면 절대적인 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she has absolute confidence in her abilities 그랬어요. absolute 절대적인 이미 뜻을 할 때 눈치챘어야죠. 끝에가 니은으로 끝났네. 형용사네. 그럼 뒤에 당연히 명사 나올 거 아니야.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명사 수식이니까. 그지? 그래서 그녀는 절대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능력에. 그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absorb, 흡수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The sponge can absorb a lot of water 그랬어요. 그 스폰지는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선생님 뭐 따로 여기서 시간 끌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abstract, 추상적인 이란 뜻이에요. 추상적이라는 건 명확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가 없다. 그런 게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The artist's new work is quite abstract. 자, 보세요. 일단 비동사 나왔고, 그치? 형용사니까 이형식 문장이고요. 그럼 이제 비동사하고 형용사 합쳐졌으니까 우리는 하나의 동사처럼 뭐뭐 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quite는 꽤란 뜻이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뜻이죠.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술가의 새로운 작품은 꽤나 추상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다음 abundant. The garden is abundant with flowers. 그래서 abundant는 풍부한 이란 뜻이에요. 뜻만 딱 들어도 알겠지만 형용사고요. 보통 이렇게 끝난 애들이 형용사죠. 자,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합치면 동사처럼 해석하겠구나. 다로 끝내겠구나. 그 정어는 풍부하다. 이렇게 끝내란 얘기예요. 그죠? 뭘로? 꽃으로 풍부하다. 네, 꽃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 abuse, 남용. 남용이라는 게 뭐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야. 그치? 학대는 뭔지 알죠? 그죠? 남용, 학대를 abuse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abuse of power, can lead to serious consequences. 그랬어요. 파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권력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따라서 이건 권력일 거야. 권력의 남용하면 딱 말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을 자꾸 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요. 알겠죠? 그래서 권력의 남용은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끌다라는 이 동사 한번 볼까요? 이끌다라는 이 동사는 결국 어디로라는 방향성을 요구하게 되겠지. 그치? 이 동사의 뜻이 이끌다니까. 따라서 lead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치사 to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쪽으로 이끌었느냐? 어디로? 심각한 결과죠. 심각한 결과로 이끌 수 있다. 그치? 권력의 남용은 심각한 결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3일차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3예요. accelerate는 일단 엑셀이라는 게 들어가잖아, 그치? 엑셀, 우리가 자동차에서 가속 페달을 엑셀이라고 하죠. 그거 기억하면 안 까먹습니다. 알겠죠? 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accelerate가 들어간 거 볼까요? 그 자동차는 가속할 수 있다. 0에서 60 이 mph mile per hour란 뜻으로 시간당 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속이죠. 시속인데 한국은 킬로미터로 표현하고 미국은 이제 마일로 표현하는 거지, 그지? 1.61km예요. 자, 초마다 0에서 60, 그러니까 몇 초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세컨 S니까 몇 초에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0에서 60마일까지 몇 초 안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는 가속할 수 있다. 0에서 60마일까지 몇 초에. accept. She decided to accept the job off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문장 나왔죠, 그죠?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 투부정사가 자신만의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을을 붙여서 해석해라 라고 했고요. 을을 붙여서 먼저 해석해야죠. 누구보다? accept보다 먼저 해석을 해야 되죠. 따라서 she decided to accept the job offer는 그녀는 그 직업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하였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녀는 그 직업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정하였다. 됐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런 거는 해석을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그 다음 access예요. 접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그 접근이라는 의미 때문에 access가 딱 나오고 나면 방향성을 갖추게 돼요. 대체 어디로 접근할 거냐 이거죠. 따라서 전치사 to와 그 방향성,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명사가 뒤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need의 뜻 알고 있죠, 그죠? 필요로 하다예요. 필요하다 아니고 필요로 하다예요. 자, 학생들은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근데 어디로 가는 접근이에요? 인터넷으로 가는 접근을 필요로 한다. 뭐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자, 그 다음 accommodate, 수용하다, 즉 담다라는 뜻입니다. 담다, 담는 거야. 그릇에 담듯이, 그지? 그래서 그 호텔은 수용할 수 있다. 500명의 손님까지예요. 이 up to라는 개념, 뭐뭐까지입니다. 뭐뭐까지. 500명의 손님까지 수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accompany예요. accompany. 동반하다 라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다닌다는 거야. 동반하다는 건. 그 여자는 그를 데려갈 것이다. 그 피아노에. 알겠죠? 어떤 피아노가 있고 거기에 그 사람을 데려가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5개의 단어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4일차. 우리가 오늘 5일차까지를 나가보기로 했으니까 5일차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day 4에 있는 단어 보면 accomplish, 이루다, 성취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account 역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accurate, accuse, achieve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accomplish. be able to가 여기 또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를 전부 다 동사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ahead는 head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 앞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들의 목표를 항상 형식을 지켜서 해석합니다. 알겠죠? S는 V한다, O를 절대 하지 마세요. S는 O를 V한다야 항상.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다. 스케줄의 미리니까 스케줄보다 앞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ccount 볼게요. 계산하다도 있고 설명하다도 있어요. He gave a detailed account of the event. 그랬어요. 그는 자, 이거 PP입니다. PP의 해석은 뭐뭐 된, 뭐뭐 되는, 뭐뭐해진이니까 상세화된 혹은 상세해진, 알겠지? 상세화된 계산을 주었다. 그 사건에 대한 혹은 설명을 주었다. 그 사건에 설명이 조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그치?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 accurate. The information in the report is accurate. 자, 그 보고서에 있는 정보는 정확하다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죠? 우리 많이 했던 거죠? 형용사 앞에 비동사가 있네, 동사처럼 해버리자, 알겠지? 자, 그 다음 accuse, 고발하다라는 뜻이죠, 고발하다. She accused him. 그녀는 그를 고발하였다라고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항상 영어는 부족한 정보를 수식으로 채운다. 전명으로 채우고 있죠. 그런데 이 명자리에 명사가 아닌 동사를 쓰고 싶다면 동명사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동명사가 나왔던 얘기는 이 동명사가 자신의 목적어를 따로 데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er idea를 을을 붙여서 먼저 해석하라. 그치? 그녀는 그를 고발하였다. 그녀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한 동명사니까 것으로 끝나야 될 거냐. 것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 한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 achieve. 자, 그는 worked hard. 열심히 일했다. 이런식 문장이죠. 그다음에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있고 아니야, 그치? 뭐뭐 하기 위해요. 자, 역시 투부정사니까 자신의 목적어, 자신만의 목적어를 달고 나왔을 거고, 얘를 을을 붙일 거고, 어치브보다 먼저 해석할 거고. 알겠지? 항상 이거 지키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의 꿈들을 성취하기 위해. 됐죠? 자, 이제 5일차로 가겠습니다. 5일차인 단어. acid, 산이에요, 산. 산성. 그다음에 신맛이 나죠, 산성은, 그지?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cknowledge, acquire, activate, 활동적으로 하다. 이거는 활동적으로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작동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다음에 actual, 그러면 현실적인, 현실의 이런 뜻이 됩니다. 5개 한번 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cid. Scientists handle the acid with care. care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명사로 쓰여서 지금은 전명이니까, 그치? 그럼 조심스러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과학자는 그 산을 다루었다. 조심스러움과 함께, 즉 조심스럽게가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acknowledge. He refused to acknowledge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보세요. refuse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투부정사로 온 거죠.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오면 어떻게 된다고? 자신만의 목적어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 을을 붙이고 먼저 해석해라. 그죠? 따라서 그는 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죠. acquire.
she managed to. 자, manage to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가까스로 해내다, 뭐뭐 하려 애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막 열심히 하는 거야. managed to acquire a rare painting 그랬어요. 그는 가까스로 rare, 드문이란 뜻이 드문. 그 드문 그림을 획득하였다. 됐지? 그는 가까스로 그 희귀한 그림을 획득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activate. 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삼형식 문장이고요. press the button 뭐야? 버튼을 눌러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는 자신만의 목적어 갖고 올 거니까 그 목적어에다가 을을 붙이고 먼저 해석해라 그랬지? 그래서 뭐야? 버튼을 눌러라.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The actual cost was much higher than expected. 자, 이건 이제 than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얘가 병렬 구조를 만들어요. 병렬 구조를 만드니까 여기서 이제 과거형 썼으니까 여기도 과거형 썼다고 그냥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과거형으로 보면 then 이거 was까지 공유한다고 보는 거고요. was까지 공유해요. 공유하고 expected를 형용사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 형용사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랑 같은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was expected가 돼서 얘가 뒤에 있는 expected가 수동태가 되죠. 그죠? 기대된 이렇게 되죠. 자, 실제 가격은 much 비교급의 수사라 했죠. 비교급 수사 much 훨씬 더 높았다. 기대되었던 것보다. 알겠죠? 해석 정확하게 잘 보세요. 실제 가격은 훨씬 더 높았다. 기대되었던 것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있는 해석들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 안에 있는 단어, 표현, 해석 전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두고 본인이 약간 더 여유가 된다면 이 문장들을 영작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나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잘 된다. 단어도 다 외웠다. 라면 영작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